최고상궁 마마님, 그녀는 수라간의 영혼이자 궁궐 여인들의 정점이었다. 오랫동안 궁중의 질서를 지탱해온 견고한 기둥이었으나 최근 그녀에게 드리워진 그림자는 너무나도 깊고 어두웠다. 만성적인 피로와 함께 찾아온 알 수 없는 지병은 그녀의 몸과 마음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과도한 업무에서 오는 일시적인 쇠약이라 여겼으나 증세는 갈수록 심해졌다. 가장 치명적인 증상은 명료함의 상실이었다. 수라간의 가장 복잡한 문제들을 한순간에 꿰뚫어 보던 그녀의 총명한 눈빛이 때때로 초점을 잃었고 중요한 순간에 머리가 안개석처럼 흐려지는 경우가 잦아졌다. 이는 수라간을 넘어 궁중 전체의 기강을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였다. 결국 어이가 불려왔고 최고상궁 마마님은 모든 것을 단념한 듯 침상에 누워 비통한 진맥을 기다리셨다. 최고상궁의 처소는 평소와 달리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고 나인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며 진료 결과를 기다렸다. 어이는 깊은 한숨과 함께 중궁전에 올릴 수밖에 없는 비통한 진단을 내놓았다. 마마님의 병세는 단순한 육체의 쇠약이 아니옵니다. 근원적인 기력 자체가 소진되셨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시나 실로 머리 자체가 썩은 것이오니 치료법이 없습니다. 어이의 진단은 의학적인 비율을 넘어선 정치적인 선고와 같았다. 머리 즉 사리 분별과 판단을 담당하는 자리가 이미 망가져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선언이었다. 이는 최고상궁 마마님께서 더 이상 수라간의 복잡다단한 업무와 궁중, 암투 속에서 중대한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었다. 치료법이 없다는 말은 그녀의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는 종소리와 같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그동안의 모든 희생과 노고가 물거품이 되는 듯한 허망함과 절망이 교차했다. 이 비통한 진단이 내려지자 오랫동안 최고상궁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려왔던 최 씨 일가의 음모는 더욱 노골적이고 잔인하게 가속화되기 시작했다. 최상궁과 그녀의 사촌인 제조상궁은 이 기회를 놓칠세라. 궁중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한 계략을 치밀하게 짰다. 제조상궁은 어이의 진단서를 받은 중궁전을 찾아가 통렬한 목소리로 최고상궁의 직무 태만을 문제 삼았다. 마마 최고상궁 마마님의 병환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수라간 나인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소문이었습니다. 그 위중한 병세를 숨긴 채 국사를 담당하셨다는 것은 국본을 흔드는 직무 태만일 뿐 아니라 대전과 중궁전에 대한 기만과 같습니다. 곧 있을 중추절 연회마저 병든 최고상궁 마마님께 맡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제조상궁의 말은 논리정연하고 냉정했으며 그 뒤에는 최상궁의 집요한 정보력과 자금력이 버티고 있었다. 그들은 이미 수라간 곳곳에 자신들의 사람을 심어 최고상궁 마마님의 미세한 실수와 건강 악화 징후를 보고받고 있었으며 최고상궁의 지시가 명확하지 않았던 작은 사안들을 과장하여 큰 문제로 둔갑시키고 있었다. 최상궁은 이 모든 암투의 선봉에 서 있었다. 그녀는 제조상궁을 움직여 공식적인 압력을 넣는 동시에 최고상궁 마마님의 주변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고립시키는 심리전을 펼쳤다. 목표는 단 하나, 최고상궁 마마님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그들의 음모는 마치 늪과 같아서 최고상궁 마마님은 자신이 서 있는 땅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궁중 암투의 긴장 속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불씨가 터졌다. 바로 어린 생각시들인 장금과 연생이었다. 곰발바닥의 진상 문제로 잠시 궁 밖의 창고에 다녀왔던 장금은
한상궁 마마님의 가르침을 받고 늦은 시간에 그리고 연생이는 호기심에 이끌려 잠시 궁 밖을 나갔다가 귀궁하는 중이었다. 규정상 생각씨가 보호자 없이 궁 밖을 나서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된 일이었다. 비록 한상궁 마마님의 특별한 명을 받아 움직였다고는 하나 정식 절차를 밟지 않은 행동은 빌미가 되기 충분했다. 최상궁은 이들을 미행하던 자신의 나인을 통해 이 정보를 입수하고는 바로 이 순간을 최고상궁 마마님을 궁지로 몰아넣을 기회로 삼았다. 그날 밤 최고상궁 마마님의 병세 악화와 관리 소홀을 명분으로 내세운 제조상궁의 명에 따라 수라간에는 전례 없는 방 검사가 정격적으로 실시되었다. 모든 나인과 생각씨들은 공포에 질려 복도에 무릎 꿇고 있었고 제조상궁 일파의 냉정한 나인들이 각 방을 샅샅이 뒤졌다. 바로 그때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궁으로 돌아오던 장금과 연생이 궁이 후미진 복도에서 이 살벌한 방 검사 현장에 딱 마주치고 말았다. 너희들은 누구냐? 지금 이 시각에 어디를 갔다 오는 것이냐? 제조상궁의 측근 나인인 민상궁이 매서운 목소리로 호통쳤다. 장금이는 순간 얼어붙었고 연생이는 공포에 질려 울먹거렸다. 마마님, 저희는 한상궁 마마님을 따라 잠시. 장금이가 말을 더듬었으나 민상궁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변명할 것 없다. 생각씨가 밤중에 궁 밖을 나섰다? 최고상궁 마마님께서 병안으로 수라간을 제대로 통솔하지 못하니 어린 생각씨들까지 기강을 어지럽히는구나. 장금과 연생은 당장 방으로 끌려 들어갔고 그들의 무단 외출은 최고상궁 마마님의 통솔 실패를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로 제조상궁에게 이용되었다. 방 검사는 이미 최고상궁 마마님을 끌어내리기 위한 구실이었다. 단순히 장금과 연생의 일탈을 넘어 최고상궁 마마님의 도덕성과 관리 능력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야 했다. 제조상궁 일파는 생각시 방을 뒤지던 중 연생이의 방에서 뜻밖의 물건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세간에서 돌아다니던 추나도, 즉 남녀의 은밀한 정사를 그린 음란한 그림이었다. 이것이 무엇이냐? 생각시 방에서 이런 불온하고 음란한 그림이 나오다니. 민상궁은 그림을 높이 들어 올렸고 방 검사를 위해 모여있던 수라간 나인들과 생각시들은 충격과 경악에 휩싸였다. 특히 궁중의 기강을 최고로 치는 수라간에서, 그것도 장차 궁의 일꾼이 될 생각시의 방에서 이런 그림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추문이었다. 이 그림은 아마 연생이가 궁 밖에서 호기심에 구입했거나 혹은 최씨 일파가 미리 심어두었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 출처가 어디든 상관없었다. 이 그림은 최고상궁 마마님에게 치명적인 비수가 되어 돌아왔다. 제조상궁은 이 사건을 즉시 중궁전에 보고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마마, 생각시들은 수라간의 미래이자 궁중의 근본입니다. 최고상궁 마마님께서는 병환으로 인해 나인들의 기강은 물론 어린 생각시들의 교육과 도덕성까지 관리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궁녀들이 벌써부터 음란한 그림을 품고 다니며 궁중의 풍속을 해치고 있사오니 이는 최고상궁 마마님의 관리 소홀을 넘어 방치에 해당합니다. 최상궁은 이 모든 상황을 멀찍이서 지켜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병환은 개인의 문제였으나 음란한 그림은 도덕적 해이와 직무유기를 상징하는 공적인 죄목이었다. 이로써 최고상궁 마마님은 단순히 아픈 사람이 아니라 궁중의 기강을 해이하게 만든 죄인으로 전락했다. 병세의 위중함, 그리고 생각시들의 무단 외출과 추나도 발견이라는 치명적인 스캔들까지 겹치자 최고상궁 마마님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그녀는 이미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극한에 달해 있었다. 중궁전에서는 연일 최고 상궁 마마님의 퇴진을 요구하는 상소와 진언이 빗발쳤다. 중궁전 역시 궁중의 질서 유지를 최우선으로 해야 했기에 이처럼 명확한 관리 소홀의 증거 앞에서는 최고 상궁 마마님을 감싸줄 명분을 찾기 어려웠다. 결국 최고 상궁 마마님은 자신의 처소에서 마지막 숙고 끝에 비통한 결정을 내리셨다. 그녀는 더 이상 수라간의 권좌에 연연하지 않기로 했다. 자신의 쇠락한 건강과 병든 머리가 궁궐에 더 큰 혼란을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최고 상궁 마마님은 마지막으로 정복을 갖추고 중궁전을 찾으셨다. 그녀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지만 평생을 궁녀로 살아온 기계만은 잃지 않으려 애쓰는 듯했다. 마마 소신의 불민함으로 인해 수라간의 기강이 땅에 떨어졌고 병세마저 위중하여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소신은 이에 모든 책임을 지고 최고 상궁의 자리에서 물러나고자 하옵니다. 부디 중궁전께서는 현명한 이를 새 최고 상궁으로 세우시어 궁중의 기강을 다시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으나 단호했다. 중궁전은 길고 긴 침묵 끝에 그녀의 사직을 윤허했다. 최고 상궁 마마님의 시대는 그렇게 비통하게 막을 내렸다. 병세와 관리 소홀이라는 두 가지 짐을 모두 짊어진 채 그녀는 평생을 바쳤던 수라간의 권좌를 떠나야 했다. 그녀가 처소를 떠나 별궁으로 향하는 그 순간 수라간의 모든 나인들은 엎드려 울었지만 최상궁과 제조상궁 일파는 승리감에 찬 차가운 눈빛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제 최고상궁의 자리는 비었고 최씨 일가의 오랜 수건이었던 권력 찬탈의 꿈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다. 이 비극적인 퇴장은 장금의 눈앞에서 벌어진 궁중 암투의 가장 잔인하고 냉혹한 현실이었으며 그녀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와 복수의 씨앗을 심는 계기가 되었다. 전임 최고상궁 마마님께서 병세와 궁중 기강 회의의 책임을 지고 비통하게 물러난 후 수라간은 깊은 혼란과 침묵에 잠겼다. 최고상궁의 처소인 숙설소에는 냉랭한 정적만이 감돌았고 이전까지 그곳을 채우고 있던 엄격한 규율과 권위의 기운은 한순간에 사라진 듯했다. 수라간 나인들은 최고상궁의 몰락이라는 거대한 충격파 속에서 몸을 사렸다. 누가 감히 다음 권좌에 오를 것인가? 그것은 단순한 직책의 이동이 아니었다. 수라간의 다음 최고상궁은 곧 궁궐 내 여인들의 권력 구도를 재편할 핵심이자 앞으로 수십 년간 왕실 식단의 운명과 나아가 궁중 암투의 향방을 결정지을 중요한 분수령이었다. 공식적인 직무대행은 제조상궁이 맡았으나 그녀의 눈빛은 이미 권력의 주인이 된 듯한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제조상궁은 최상궁과 은밀히 눈빛을 주고받으며 최고상궁 마마님의 잔재를 청소하고 그들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밤낮 없이 움직였다. 최씨 일가는 최고상궁의 자리를 영원히 자신들의 가문이 독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여겼다. 그들의 계획은 명확했다. 제조상궁의 연주를 이용하여 대비 마마님께 압력을 가하고 최씨 일가 중 가장 오랜 경력과 악착 같은 기세를 가진 민상궁을 다음 최고상궁으로 내세우는 것이었다. 민상궁은 수라간 업무에는 능했으나 그 능력보다도 최씨 일가에 대한 충성과 제조상궁과의 친밀한 관계가 더욱 두드러지는 인물이었다. 최상궁과 제조상궁은 최고상궁 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물밑 작업을 치밀하게 전개했다. 그들의 작업은 오로지 흑색 선정과 자금력을 기반으로 했다. 첫째, 여론 조작이었다. 최상궁은 궁궐 내 정보의 흐름을 조작하는 데 탁월했다.
그녀는 민상궁이 얼마나 능력 있고 수라간 기강을 엄격하게 바로잡을 적임자인지에 대한 소문을 조용히 퍼뜨렸다. 동시에 최고상궁 후보로 거론될 수 있는 다른 상궁들에 대해서는 교묘하게 흠집을 냈다. 특히 한상궁 마마님을 두고는 실력은 뛰어나지만 성정이 너무 곱고 융통성이 없어 최고 권력을 휘두를 그릇이 못 된다는 소문을 흘렸다. 둘째, 정치 자금의 활용이었다. 제조상궁은 궁궐 재정을 관할하는 직책의 이점을 10분 활용했다. 그녀는 데뷔 전에 주요 황관들과 나인들에게 은밀한 선물과 뇌물을 건네며 민상궁을 지지하는 쪽으로 여론을 유도했다. 최고상궁의 임명은 형식상 국왕과 대비의 명으로 이루어지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나인들과 내명부 고위 인사들의 의견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궁궐의 가장 깊은 곳, 대비 마마님의 귓가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심어 넣고자 했다. 최씨 일가는 승리를 확신했다. 그들의 공작은 빈틈이 없어 보였고 수라간 내에서는 민상궁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나인들은 벌써부터 민상궁에게 잘 보이기 위해 줄을 섰고 수라간의 풍경은 민상궁의 취임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듯했다. 그러나 권력의 가장 높은 곳, 국왕과 대비 마마님의 생각은 달랐다. 두 분은 연이어 발생한 최고상궁의 비극적인 퇴진과 그 과정에서 드러난 최씨 일가의 노골적인 권력, 욕심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었다. 수라간은 막과 영양을 책임지는 곳이기 이전에 국왕과 대비의 건강을 책임지는 곳이다. 일개 상궁들의 사사로운 욕심 때문에 국본이 흔들려서는 안 될 일. 국왕은 대신들의 상소를 물리치며 단호하게 말했다. 대비 마마님 역시 최고상궁의 자리가 또다시 특정 가문의 전횡으로 인해 오염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 제조상궁 일파가 내세운 민상궁은 실력은 있으나 그 배경과 행실이 너무나도 정치적이었기 때문이다. 궁궐은 능력보다 균형을 중요시했다. 대비 마마님은 오랜 시간 수라간의 역사를 관찰해 온 조언자들과 은밀히 의논했다. 그들이 추천한 인물은 놀랍게도 정상궁이었다. 정상궁 마마님은 최고상궁 직속의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으나 성격 자체가 명예나 권력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었다. 그녀는 복잡한 암투를 싫어했고 오로지 자신의 처소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고 경전을 읽으며 한가로이 지내는 것을 가장 큰 낙으로 여겼다. 수라간의 모든 나인들은 그녀를 산골의 선비 같은 분이라 불렀다. 대비 마마님은 정상궁의 비정치성과 정직함을 높이 평가했다. 최고상궁의 자리는 요리 실력뿐 아니라 어지러워진 궁중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청렴함과 도덕성이 필요했다. 정상궁이야말로 최씨 일가의 독점욕에 맞서 수라간을 중립적인 본연의 자리로 되돌릴 유일한 인물로 판단된 것이다. 결국 국왕과 대비 마마님의 합의 끝에 천둥이 치는 듯한 임명 교지가 내려졌다. 수라간 최고상궁의 직책은 정상궁에게 맡긴다. 이 소식은 수라간을 뒤흔들었고 최씨 일가는 분노와 충격으로 말을 잃었다. 그러나 가장 크게 당황한 것은 다름 아닌 정상궁 마마님 본인이었다. 최고상궁 임명 교지를 받은 정상궁은 오히려 얼굴이 새파래졌다. 그녀는 지체 없이 대비 마마님께 달려가 그 직책을 고사했다. 마마, 소신은 분에 넘치는 과분한 영광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오나 소신의 성정은 소란스러운 곳에 맞지 않사옵니다. 최고상궁은 궁중의 질서를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중차대한 자리이건만 소신은 그저 한가로이 책이나 읽고 고요함을 즐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소신의 미력한 힘으로는 결단코 그 엄청난 짐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부디 소신의 청을 받아주시옵소서.
정상궁 마마님의 고사는 진심이었다. 그녀는 권력의 정점에 서는 것이 얼마나 고독하고 위험한 일인지, 그리고 전임 마마님의 비극적인 최후를 보며 그 무게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그녀에게 최고 상궁의 자리는 영광이 아니라 삶의 평화를 앗아가는 족쇄와 같았다. 그러나 대비 마마님의 뜻은 확고했다. 대비 마마님은 따뜻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그녀를 설득했다. 정상궁, 그대의 마음은 익히 알고 있다. 하지만 지금 수라가는 고요함이 아니라 바른 질서가 절실히 필요한 때다. 최 씨 일가의 전횡이 하늘을 찌르고 있어 수라간의 본질인 맛과 정성은 사라지고 오직 줄 세우기와 권력만이 횡행하고 있지 않은가. 대비 마마님은 최고 상궁 마마님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대는 욕심이 없다. 그것이 바로 이 자리가 그대에게 필요한 이유이다. 권력을 욕심내지 않는 자만이 권력을 바르게 쓸 수 있는 법. 지금 수라간의 타락을 막고 국왕과 나의 건강을 지키는 정직한 음식을 다시 올릴 수 있는 이는 오직 그대뿐이다. 이 모든 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그대의 청렴한 고집밖에 없다. 정상궁, 들어라. 자네밖에 없다. 이 나라 궁궐이 그대의 고유한 결심을 필요로 하고 있다. 자네밖에 없다는 대비 마마님의 절박하고 추상 같은 말씀은 정상궁 마마님의 마음을 깊이 흔들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궁궐, 여인의 도리를 다하며 살아왔던 그녀의 삶 자체가 이 순간 가장 필요한 자질로 인정받은 것이다. 정상궁 마마님의 마지막 망설임을 걷어낸 것은 그녀가 오랫동안 묵묵히 관찰해왔던 한상궁 마마님에 대한 깊은 신뢰였다. 정상궁 마마님은 한상궁의 음식 솜씨를 평소부터 높이 평가해왔다. 한상궁의 음식은 단순히 기술적으로 뛰어난 것을 넘어 재료의 근본을 이해하고 먹는 이의 건강과 심정을 헤아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최상궁 일파가 아무리 자신들의 사람을 띄워도 정상궁 마마님의 눈에는 한상궁의 음식이 가진 순수하고 근본적인 힘이 가장 강하게 보였다. 결국 정상궁 마마님은 대비 마마님께 마지막 청을 올렸다. 마마, 소신이 미력 하나마 금명을 받들고자 하오나 소신에게는 수라간의 모든 실무를 감당할 힘이 없사옵니다. 소신은 오직 기강과 방향만을 제시할 뿐 실질적인 음식을 책임질 조력자가 필요하옵니다. 소신은 한상궁의 음식 솜씨와 고든 성정을 믿사옵니다. 만약 한상궁이 소신을 돕는다면 이 무거운 짐을 질 용기가 생길 것 같습니다. 대비 마마님은 정상궁의 청을 흔쾌히 수락했다. 정상궁은 이 순간 최고 상궁의 무거운 관을 쓰는 대신 수라간의 정신을 바로 세울 한상궁이라는 든든한 조력자를 얻는다는 믿음을 선택한 것이다. 그녀는 권력을 등에 업은 최 씨 일가에 맞설 힘이 바로 순수한 실력과 정직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마침내 정상궁 마마님은 최고 상궁 직을 수락했다. 그녀의 취임은 조용했지만 그 파장은 거대했다. 최 씨 일가의 야심은 산산조각 났고 수라간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정상궁 마마님은 최고 상궁 처소로 들어서는 순간 창백했던 얼굴에 새로운 결의를 담았다. 나는 권력을 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자리가 나에게 주어졌으니 나의 사명은 오직 수라간을 본연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그녀는 수라간의 모든 나인들을 모아놓고 첫 번째 훈시를 내렸다. 나의 시대는 맛이 아니라 정성을, 화려함이 아니라 근본을 중시할 것이다. 수라간은 권력을 다투는 장소가 아니라 국왕과 대비를 모시는 성스러운 부엌이다. 이제부터 음식으로 줄을 세우거나 사사로운 정을 도모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오직 실력과 정직함만이 이 수라간에서 살아남을 자격이 될 것이다. 특히 정상궁 마마님은 한상궁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그녀는 한상궁을 자신의 가장 가까운 오른팔로 임명하며 그동안 최씨 일가에게 억눌려왔던 한상궁의 실력을 전면적으로 내세웠다. 정상궁 마마님의 목표는 명확했다. 수라간의 풍토 혁신이었다. 그녀는 수라간의 오랜 관습과 부패한 구조를 뜯어고치고 한상궁과 함께 궁중 음식을 정치적 도구가 아닌 백성을 보살피는 마음과 왕실의 건강을 지키는 진정한 예술로 승화시키고자 결심했다. 새로운 최고상궁의 등장은 최씨 일가에게는 치명적인 위협이었고 장금이에게는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은 것과 같았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정상궁 마마님과 한상궁 마마님이 최씨 일가라는 거대한 암흑 세력과 정면으로 맞서 싸워야 하는 더욱 혹독한 시련의 시작을 알리는 서막이기도 했다.